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잘로입니다. 자, 이 카닥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금 녹음 환경이 조금 안 좋아서 네. 목소리가 좀 울리게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울릴까봐 평소보다 조금 서근서근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가 특히 조심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카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기차 사고 싶은데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나는 안 살란다. 하시길래 이번 시간에는 2천만 원 중반 정도로, 네. 후반 아닙니다. 중반 또는 뭐 초반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만한 중고 전기차 3대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에 대한 소개는 곤잘로가 해드릴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제가 했지만 네. 곤잘로가 소개해드릴 건데, 가장 먼저 소개할 차가 가장 강력한 모델이라고요? 가장 강력합니다. 저도 사고 싶은 모델이고요. 네, 사실 사심 가득한 방송입니다. 네. 가장 먼저 다룰 모델은 아이오닉 일렉트릭입니다. 구형 아이오닉이죠. 시세만 보면 2천만 원 중반대에서 3천만 원 언더로 끊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냥 앞자리 어쨌든 이 자는 무조건 가능하다. 네, 무조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오닉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극초기형, 전기형, 후기형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배터리 용량이나 성능 같은 것들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후기형이 더 멀리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멀리 가죠. 네, 멀리 가긴 갑니다. 근데 짬바정 선생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어제 전기형도 이때 이유는 괜찮다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서 찾아봤습니다. 자, 곤잘로가 지금 아이오닉이 극초기, 전기, 후기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기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디자인 안에서도 17년 3월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나온 거는 차데모, 충전 방식이 차데모예요. 이거는 솔직히 사라고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모델이고요. 네. 17년 3월 이후에 나온 이른바 콤보오닉, 충전 방식이 DC 콤보로 바뀐 모델, 이거를 이제 전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가 후기형보다 페리 이후 모델보다 주행 가는 거리는 짧지만요, 대신에 충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흔히 아시는 페이스리프트 된 버전, 내비게이션 크게 달린 버전이 페리오닉. 이게 모터 파워와 주행 가는 거리가 늘었죠.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차데모 방식의 극초기형은 완충시 주행 가는 거리가 191km였는데요. 전기형, 그러니까 극초기형 이후 17년 2월부터 나온 모델은 200km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배터리가 더 커졌는데요. 덕분에 주행거리도 늘어나서 271km를 찍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실제로 오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00km 넘게도 잘 간다고들 합니다. 전기형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28kWh였고요. 후기형은 10kWh나 더 늘어나서 38.3kWh가 됐죠. 근데 사실 뒤에 다룰 볼트 EV에 비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짧긴 짧습니다. 볼트는 400km도 가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아이오닉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외로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짬바 선생님이 알려주신 게 이거죠. 충전 속도. 이 콤보오닉은 100kW짜리 급속 충전기로 꽂으면 24분 만에 80%까지 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은 작은데 대신에 충전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그래서 배터리 용량도 28kWh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충전 속도는 또 엄청 빠르잖아요. 네, 24분 만에. 그래서 진짜 뭐 한 10분만 꽂아놔도 거의 가용 구간을 다 채워버리는 약간 좀 이상한 그런 사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맞을 것 같아요. 집밥이나 회사밥이 없어요. 완속이 없어. 그래서 주유소 가듯이 차를 타야 해. 그런 분들은 진짜 급속에 잠깐만 꽂아도 거의 뭐 실사용 구간을 다 채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일 때 오히려 이 콤보오닉 전기형 DC 콤보 모델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그때 그냥 넣으면 되니까. 이게 전기차를 안 타시면 지금 하는 설명이 막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정말 주유소 가듯이 탈 수 있는 거예요. 대신 후기형 페리오닉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커졌지만 배터리 전압이 다운돼서 충전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100kW 충전기로 80%까지 채우면 54분 걸린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페리오닉이 느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DC 콤보로 바뀐 전기형 모델이 빠른 겁니다. 이 페리오닉의 충전 속도는요, 그냥 코나랑 코나 1세대 코나 있잖아요. 네. 코나 전기차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그럼... 재원상으로 54분, 이것도 코나 그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콤보오닉이 비정상. 콤보오닉이 좀 이상한 거야. 이상하게 빠른. 배터리 용량도 작은데 충전 속도는 또 어마어마하게 빠르니까. 네네. 네.
또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가 커지면서 무게가 한 80kg 더 늘었습니다. 네. 그 서스펜션도 조금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전 전기형의 DC 콤보 모델에 비해서는 전비가 조금 덜 나온대요. 물론 그래도 뭐 한 9, 10 이렇게는 쉽게 나오죠. 네. 어렵지 않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는 출력이 120마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후 모델,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은 136마력입니다. 모터 최대 토크는 똑같고요. 어쨌든 무게가 늘었지만 출력이 좀 높아졌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전비는 전기형이 그래도 둘 다 좋은데 네네. 전기형이 조금 더 좋다는 거. 찾아보니까 킬로와트 시당 13, 14는 뭐 쉽게 진짜 쉽게 뭐 그냥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연비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쵸. 딱 그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극초기형 아이오닉은 차데모 방식이어서 비추하고요. 17년 3월부터 나온 콤보오닉은 DC 콤보 방식을 도입해서 급속 충전이 빠르고 배터리 용량은 작고, 또 19년 5월부터 나온 페이스리프트 버전 페리오닉은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무거워졌고, 또 충전 속도가 콤보오닉에 비해서 느려졌지만 완충 시 주행 가는 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300km도 넘을 수 있다. 출력도 좀 더 올랐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가 사고 싶은 건 콤보오닉이고요. 2,500만원 언더로 주행거리 짧은 꽤 괜찮은 매물들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페리오닉은 2,800에서 3,000만원은 줘야 되고요. 근데 페리오닉 중에서도 2,000 중반대 모델 매물이 꽤 네. 보이던데? 네, 가끔씩 보이긴 하는데 일반적인 시세는 한 2,800 정도는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2,000 중반으로는 콤보오닉을 사야 한다. 네, 콤보오닉이 2,000 중반. 트림은 차 이름 따라가죠. INQ. 네, 뒤로 갈수록 좋은 최고급형에 해당하고요. I는 사실 거의 보이지 않던데. 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라이트 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고 시장에서도 찾기 어렵고, 주목할 만한 옵션으로서는 충전 어시스트 패키지가 달린 걸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그 겨울철에 충전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 달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형부터는 윈터 패키지로 옵션명이 바뀌면서 히트펌프 시스템도 같이 묶여버렸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본 중고차에 배터리 히팅이나 히트펌프가 달려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좀 번거롭겠지만 성능 기록부에서 차대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서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사양 조회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해보시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주로 Q트림이 많지만 N트림도 가성비도 좋고 매물도 적지 않게 있던데, 둘 간의 가장 주요한 차이는 뭔가요? 콤보오닉 같은 경우 주요한 차이는 앞좌석 통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 같은 경우는 통풍이 절대 불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통풍은 Q에만 있었다는 거. 근데 페리오닉부터는 또 다르게 또 적용되기 때문에. 스마트 센스 달린 모델도 많던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Q트림은 기본이었나요? 자, N트림과 Q트림의 유의미한 차이는 곤잘로가 녹음이 끝나고 나서 좀 더 노가다를 자, 다음 모델은 뭐죠?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이게 근데 아이오닉보다는 좀 작잖아요. 네, 아이오닉이 골프라면 볼트는 폴로인데 아닌가? 차이가 더 많이 나나? 아이오닉이 좀 크죠, 사실. 네, 아이오닉이 준준형이라면 볼트는 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공간을 키워서 준준형급 실내를 강조하긴 했지만 어쨌든 소형차급입니다. 사실상 이게 스파크 EV의 후계 모델 아닌가?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스파크 EV가 단종됐죠, 그렇게 나오면서. 네. 네. 중고차 시세는 2,000만원 중반대에서 구할 수 있고요. 2,700에서 800만원이면 무사고에 사용 용도 이력 없고 보험 이력도 없는 매물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시세 감가 방어가 무려 쉐보레인데도 아주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좀 강력하네요. 네. 얘는 배터리 사이즈가 크고 그래서 멀리 갈 수 있다고요. 네. 383kg에 이르렀습니다만 중간에 리콜이 되면서 배터리를 또 바꿔줬어요. 더 큰 걸로. 그래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414km로 더 늘어났습니다. 배터리 리콜이 됐었던 모델은 2016년 11월 9일부터 19년 6월 10일 사이 생산된 모델에 한해서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60kW시였는데 66kW시로 10% 더 키워준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볼트가 제가 알기로 충전 속도가 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일단 제원상 55kW로 급속 충전하면 1시간 안에 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오너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대단히 느리다고, 겨울철에는 진짜 히트펌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느리다고 합니다. 이 볼트가 장점이 좀 직발이 빠르죠. 최고 출력이 204마력입니다. 쓸데없이 센 것 같아요. 최대 토크는 무려 36.7kg/m.
제로백이 7초입니다. 전기차에서 7초면 사실 뭐 내연기관 5초대랑 거의 비슷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 네, 생긴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트림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LT가 기본형이고 LT 디럭스가 있었고 프리미어가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볼트 EV도 확실히 그 전기차라는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대부분 프리미어인 것 같아요. 네, LT는 직물 시트가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LT 디럭스부터 찾아보셨어요. LT 디럭스부터는 가죽 시트가 들어갔었고 이때부터 열선 운전대나 후석 열선 같은 것도 있어서 옵션 면에서 꽤 괜찮은 구성이었습니다. 최고 등급인 프리미어는 자각지대 경고나 차선 변경 경고가 달렸습니다. 여기에 옵션으로서 세이프티 팩 들어간 매물들이 있는데 이때는 차선 유지 보조와 함께 긴급 제동, 전방 주차 센서, 보스 오디오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트는 뭔가 현행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 충전 속도 말고는 단점이 없으나 오히려 좀 더 자동차로서의 좀 본질적인 단점은 차가 좀 작다는 네, 그런 점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특히 뒷자리를 쓸 일이 많다면 볼트는 좀 비좁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이 다음에 소개할 모델은 아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차는 르노의 조에입니다. 앞서서 볼트 EV가 작은 사이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더 작습니다. 소형차예요, 소형차. 완전 작은 소형차. 네. 아니 근데 얘가 그냥 뒷자리가 작지 네. 안에가 좁진 않잖아요. 안에가 좁진 또 않대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외제차잖아요. 그리고 로장주 마크. 네, 실제로 보험료도 수입차만큼 비싸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앞서 언급한 아이오닉이나 볼트보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좀 더 유리합니다. 일단 뭐 단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년도 안 된 매물들이 2,500에서 2,700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진짜 신차급인데도 2,500에 살 수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실까봐 겁납니다. 네. 배터리 용량은 페리오닉보다는 크고 볼트보다는 작은 54.5kWC급, 재원상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는 309km고요. 출퇴근용으로 도심에서만 타면 350km는 뭐 거뜬히 간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크진 않지만 얘도 전비가 좀 좋은 쪽이어서 네, 그래서 실사용에 뭐 전혀 부족함 없죠. 문제는 얘도 충전 속도 아닌가요? 네, 50kW급 급속 충전으로 80%까지 채우는데 1시간 10분 걸리고요. 이게 무엇보다 이제 100kW급에 몰리면 그 속도를 또 받아내질 못하잖아요. 볼트처럼. 맞습니다. 네, 받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한여름과 한겨울입니다. 충전기를 올려놓고 차 안에서 에어컨 또는 히터 틀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실적으로 많진 않아요. 그냥 있는 거지.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조회는 10분 정도만 이게 돌아가게끔 가능하고 자동으로 꺼지게끔 세팅을 해놨대요. 헐 진짜?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켜야 되고 또 켜야 되고 또 켜야 되고 뭐 켤 수는 있고. 네, 그래서 그냥 나가게 된다고. 이게 은근히 번거롭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충전기를 가린다는 이슈가 있대요. 또 머슴이 아니시구나. 네, 다 못 받아들이고 충전 불가 이슈가 뜨고 대표적으로는 파워큐브 이동형 충전기 이거 많이 쓰세요? 그쵸.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했대요. 르노에서 공식적으로. 그래? 그래서 초기에 계약 취소하시던 분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기차를 이제 입맛이 까다롭다고 하고 현대기아 전기차는 머슴이라고 하죠. 주는 대로 그냥 다 잘 먹으니까. 고봉밥으로 먹으니까 좀 까다롭구나.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건 몰랐네요. 근데 이 조회가 핸들링이나 주행감 같은 게 되게 좋다고 하던데. 네. 승차감이나 주행감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고요. 확실히 유럽 차잖아요. 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건 정말 전기 버전의 골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운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 참고할 만한 건 시트고가 소형 SUV처럼 높은 데다가 또 시트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맞아. 높이 조절이 안 되는 건 좀. 네,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어정쩡하다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그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게 가운데 쪽에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다이얼로? 네, 다이얼식으로 가운데 있어서 조절하기도 좀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뒷자리는 상당히 비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못 앉는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네. 경차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대신에 트렁크가 좀 크고. 트렁크가 굉장히 넓은 편이죠. 등급은 3가지가 있는데 젠, 인텐스, 에코, 인텐스 이렇게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인텐스가 가장 많고 인텐스 에코도 꽤 있는 것 같고 인텐스 에코와 인텐스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보스 오디오 정도? 보스 오디오랑 가죽 시트. 풀 가죽 시트. 네. 네. 그래서 뭐 인텐스 에코를 사셔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젠은 아마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네, 별로 없습니다. 직물 시트가 기본이었어가지고 쟤는 거의 없고 인텐스 에코로 올라가야 직물과 인조가죽 혼합 시트가 달렸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 컨텐츠 준비하면서 코나 일렉트릭도 소개해드릴까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좀 화제 이슈가 있었더래서 마지막에 탈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제 이슈 때문에 또 배터리 교체된 코나들이 많잖아요. 세핑 배터리로. 네. 네. 18년 5월부터 20년 3월까지 만들어졌던 코나들은 배터리가 또 새 거니까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어쨌든 좀 문제가 있었더래서 네.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불안하죠. 중고 전기차를 사셔도 취득세 140만원 감면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150만원이 나온다고 치면 10만원만 내 돈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중고차 사러 가면 차값이 2,500이라고 하면 취득세랑 뭐 이것저것 수수료 해가지고 한 2,800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차값의 한 10%는 훌쩍 넘겨서 쓰게 되는데 네. 중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이래저래 다 해도 한 50? 많으면 100? 네, 50에서 100 정도 보면 될것 수수료 같습니다. 눈탱이 치는 딜러분들 만나면 이제 한 100에서 150 정도 이렇게 맞게 되는데 뭐 그런 게 싫으시면 K카 같은 경우는 그냥 30만원 고정이니까 네. K카에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팁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중고 전기차의 메리트는 취득세 절감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2천만원 중반에 사서 주행거리 좀 되시는 분들 곤잘로만 해도 네.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는 절약이어서 맞습니다. 거의 뭐 이건 돈 들어갈 게 없으니까. 1년이면 600인데 맞아요. 그러면 2,500에 사면은 몇 년만 타면 4년만 타면 그냥 차값을 뽑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 됩니다. 그래서 중고 전기차는 물론 얘네들이 사실상 한 세대 전 모델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네. 그래도 경제성 면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는 점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돈 있으시면 뭐 요즘 나오는 거 사시고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근데 걔네들은 실고매가로 뭐 엔트리 트림으로 뽑아도 사실상 5천 가까이 줘야 되니까 그 반값에 네. 그 반값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곤잘로 여러분 이게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컨텐츠인 게 곤잘로를 위한 곤잘로에 의한 아무튼 이게 진짜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진짜 곤잘로가 출퇴근 때 좀 기름값을 아껴보고자 이렇게 기획한 거니까요. 네. 믿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매물까지도 관심 있게 찾아보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곤잘로는 그래서 유력한 후보가 아이오닉이라고. 네. 아이오닉, 콤보오닉, 페리오닉 말고 콤보오닉을 2,500으로 사고 싶어요. 주행거리 짧은데 괜찮겠어? 어차피 집에 급속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5분만 꺾겠다.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5분 꺾고 일주일 타겠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꺾고 일주일은 못 타겠고 한 3일은 타겠다. 3일은 3일 근데 5분에 3일 타면 진짜 주유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에 주유소 있는 거네. 네. 이거 여러분들 근데 몰랐을 것 같아요. 콤보오닉이 이렇게 충전 속도가 미쳤다는 거를 저도 몰랐고 관심 없었으니까. 실제로 페리오닉보다 추울 때는 한 3배 정도 빨라요. 페리오닉이 전류 22kW 나오면 콤보오닉은 막 3배요? 어차피 또 실내에 있으니까 뭐 열 관리도 잘 될 거고. 근데 50kW급이라며. 아 맞습니다. 50kW급. 아 그러면 그래도 한 10분? 15분?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네. 그렇죠. 너한테 진짜 최적일 수도 있겠다. 네. 2,500에 사서 1년만 타면 600 절감이라니. 와 대박. 근데 1년 뒤에 또 600 1년 뒤에도 어차피 2,500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값가 절대 안 될 거기 때문에. 취득세도 안 들고. 네. 원래 구독자분들이 곤잘로 취득세 걱정 엄청 해주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